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노 바나나 프로 서브센스 브릿지가 0.6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해서 해당되는 기능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메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젝션 모드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각각의 앵글별로 일관된 텍스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레퍼런스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예제 그림처럼 일단은 정면부로 전사 캐릭터를 만들어서 레퍼런스 입력을 하고, 그리고 후면 영역들 같이 한꺼번에 이제 똑같은 일관성 유지해서 텍스처 제작을 한 다음에 프로젝션으로 이런 식으로 메꿔가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텍스처가 아니라 레퍼런스를 참고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자,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 서브센스 브릿지 0.68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션 모드에 레퍼런스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 앵글별로 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 젠 모드와 프로젝션 모드에 기본적인 여기 머티리얼 프리셋과 함께 약간 룩적인 영역 부분들도 텍스처에 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룩 프리셋도 이제 프리셋을 좀 마련을 해서 기능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기능적 안정화 좀 다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약간의 나름대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UI 부분들도 이전에 조금 딱딱하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UI 영역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뷰에 추가적으로 베리에이션과 업스케일 모드를 추가를 했는데 뭐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프롬프트마다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지만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오토 프롬프트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텍스처.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프로젝션의 이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소한 업데이트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에 지금 캐릭터 한 마리를 텍스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 뷰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저는 미리 베이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레이어 활성화된 상태에서 캡처를 찍기 위해서 프로젝션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대략 S키 눌러서 꽉 차는 것보다 약간 좀 간격을 유지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대략 이 정도 적당하게 정면이 보이는 뷰에서 앵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이전 강의처럼 쭉 내려주셔서 스텐실의 오파시티를 좀 다운시켜서 정확하게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파시티 조정해 주시고, 그래도 정사각형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보이는 영역까지 오파시티 조정하신 다음에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위치 잡아주시고, 약간 벗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치를 옮겨주시면서 페인팅 하면 되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소스 쪽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요. 해주시고, 여기에 프롬프트는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그냥 한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캐릭터.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에 새로 생긴 룩 프리셋을 이용해서 조금 스타일한 캐릭터를 생성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프리셋들을 추가를 했는데 아직 다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타일라이즈 텍스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당하게 핸드 페인트도 있고, 여기서 스타일라이즈, 아케인, 페인틀리 요거 하나 한번 적용을 해서 전사 캐릭터 이미지 한 장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나노 바나나 3.0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K로 해서 바로 제너레이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이 2K 사이즈로 이렇게 약간 아케인 스타일로 스타일리시하게 이미지 한 장이 생성됐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 갤러리에 새로 생긴 이 베리에이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생성된 이미지에서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좀 이 기본적인 영역을 둔 상태에서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베리에이션을 실행하면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면 뷰 이미지가 한 장이 생성되셨다면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하셔서 저는 미리 프로젝트 저장을 했습니다.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고 임포트 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모드 쪽으로 가셔서 조금만 약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에 컬러만 남겨두시고 드래그해서 베이지 컬러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에 오파시티를 보시면은 이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위치값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지 뭐 비슷하게 잘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약간 벗어난다면은 기존 방법처럼 S키 눌러서 위치를 조금 더 약간 보완을 좀 해주셔도 되겠죠. 근데 초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뒤쪽 영역은 가능한 페인트 칠이 삐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모드에서 카메라로 일단 얼라이먼트를 설정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레이어 선택해서 이렇게 페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쁘지 않죠. 약간 스펙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필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저는 스펙 어프라고 이름을 정하고 러프니스를 이렇게 거칠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정면 뷰에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쪽 영역은 생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인페인팅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필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은 레드로 하고 컬러는 여기서 레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 영역이 페인팅 되지 않은 영역이 이렇게 레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조금씩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어야만이 픽셀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레드가 이 픽셀을 참고로 해서 인페인팅 되는데 만약에 이전과 같은 기능에서 이렇게 이제 전체 영역 뒷면을 돌려버리면은 이제 참고할 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앞쪽 영역하고 좀 일관성 없는 뒤쪽 모습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한 이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초기에 앞서 생성된 이 이미지를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해당되는 이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뒤쪽 면까지 인페인트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영역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약간 여기에 조금 더 필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지우개 툴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레이어 하나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레드 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페인팅을 하도록 해서 레드 컬러로 조금 부족한 영역들, 어중간한 영역은 지금 여기서 레드로 약간 필을 위쪽으로 올려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체 영역을 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뒤쪽에 비치는 영역은 이렇게 레드를 조금 더 칠해서 여기까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조금 더 레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레드로 추가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캡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레이어 하나 위쪽 영역에 여기서 만들까요? 여기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션 모드 활성화 시켜 주시고 대략 이 정도 다시 캡처를 찍기 위해서 스텐실 모드로 약간만 톤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페인트가 이런 레졸루션 게이트가 이런 기능들이 좀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같은 작업에서 좀 수월할 텐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렇게 레드 컬러로 해서 이쪽 영역 이렇게 캡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키. 자,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인페인팅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참고 픽셀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레퍼런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전사 캐릭터라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뒷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페인팅 모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레퍼런스가 입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뒷모습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뒷모습의 이미지 한 장이 생성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전과 잠시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여기 POREF를 좀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레퍼런스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그림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에 장신구라든지 뒤쪽에 이런 부츠들은 그진 꽤 괜찮은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앞쪽 영역이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프로젝션을 위해서 일단은 레드 필요는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기존처럼 뒷모습에 대한 이미지 그대로 텍스처로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 주시고 똑같이 해당되는 영역은 베이지 컬러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오파시티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위치가 이제부터는 이제 레퍼런스를 좀 참고를 하기 때문에 약간 갭차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이 위치를 좀 추가 보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만 일단 머리 쪽 영역 그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페인팅이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위치 안 맞으면은 다시 이미지 캔버스 옮겨서 추가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쭉쭉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원래는 부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앞쪽에 철 장신구가 발 쪽에 좀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AI 이미지를 통해서 이걸 다 하는 건 너무 욕심이죠. 좀 추가적인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도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앞면과 뒷면의 큰 영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금 위치가 좀 안 맞다면 위치를 좀 추가 보정, 손가락이라든지 위치가 안 맞다면 다시 한번 가서 추가 보정을 좀 해주셔도 되겠죠. 이 정도면 꽤 잘 맞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봅시다. 앞쪽형 이렇게 그리고 뒷면의 영역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옆면 부분들 좀 지금 이제 이 장갑이란 손 영역들 이쪽 영역은 텍스처가 이제 전체적으로 디스토션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얘는 페인트를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쪽 영역은 페인팅을 좀 진행을 해서 이쪽을 한번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약간 옆모습 부분을 해서 좀 클로즈업을 시켜서 할까요? 그래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략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처가 디스토션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인페인팅 영역을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부위별로 조금 옮겨가면서 하나씩 좀 진행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에 프로젝션 모드 활성화 시켜주시고, 기존 영역, 그래서 여기 오파시티 다운 살짝 시켜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만 조금 팔 보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로 형태감을 좀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조금만 더 오파시티 다운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캡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키 하셔서 자, 이제부터는 뒷모습까지는 웬만하면 잘 생성이 됩니다. 이제 옆에 이제 옆모습이라든지 좀 부위별로 할 때는 좀 구체적인 이제 프롬프트가 작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의 전사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뒷모습까지 레퍼런스로 등록을 합시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캐릭터의 사이드 뷰를 생성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야지 아마 좀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두근두근 봅시다. 어차피 AI가 좀 생성하는 부분들이라서 약간의 변수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근접하게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쪽으로 좁혀가는 게 중요하겠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 옆모습이 생성됐는데, 꽤 괜찮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좀 이렇게 옆모습 제가 앵글 잡은 대로, 지금 아까 디스토션 됐던 영역까지도 꽤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기존에 여기에 표 래퍼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영역의 디테일들이 꽤 일관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갑이라든지 장신구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션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단 이미지 텍스처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파시티를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 위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기준에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스의 형태감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런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또 텍스처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죠. 괜찮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좀 체크해 주시고 삐져나오는 부분들 다시 약간 위치를 좀 옮겨가면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지금 디스토션 됐던 영역 하기 전에 잠시 보시면은 이런 영역이 지금 이렇게 또 대체가 됐습니다. 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쪽 영역도 있죠. 한번 이쪽 영역도 봅시다. 여기에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 여기가 좀 많이 디스토션 됐죠. 앞쪽은 좀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자, 여기 부분들 레이 하나 만들어서 역시 레드 컬러로 일단 프로젝션 할 영역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쪽과 큰 영역이 됐기 때문에 디스토션 영역이 또 이게 완성이 안 되면은 이제 뷰의 한계가 좀 있죠. 이런 것도 여기까지 일단은 봅시다. 형태감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이렇게 좁혀보면은 AI가 형태감을 좀 인지를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팔 부분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영역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모드 활성화 시켜주시고 기존 끈은 체크 오프 해주시고 스텐실로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약간 빨간색을 조금만 더, 뷰가 좀 바뀌었으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프로젝션 모드에서 캡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키. 자, 이번에도 여기에 이번에 새로 생긴 이 레퍼런스를 똑같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캐릭터 여전히 사이드 뷰에 이렇게 뭐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프롬프트대로 어쨌든 비슷한 사이드 뷰이기 때문에. 자, 이미지가 앞서 지금 처음에 제가 프롬프트대로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약간의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좀 달라요. 사이드 뷰는 사이드 뷰인데 이제 약간 형태감들이 이제 좀 포즈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긴 한데 전사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여기 있는 소스의 앵글로 생성해줘 라고 약간만 프롬프트를 좀 변경을 했더니 그래도 지금 보시는 영역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아까 처음 보던 훨씬 더 좀 비슷한 앵글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올려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인 일관성도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서 취하고 있는 이 포즈 부분들도 상당히 일관적으로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하고 기존처럼 프로젝션을 한번 시켜서 빈 영역들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있는 레이어 영역에서 프로젝션 모드 기존 거 활성화된 상태에서 봅시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텐실 보시면은 오, 매칭도 꽤 깔끔하게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가락 영역들이 이제 그진 비슷하게 매칭이 됐어요. 약간만 살짝 여기를 조금 옮겨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레퍼런스 좀 구조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옮겨가면서 부분적으로 프로젝션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한 6개 앵글을 이용해서 일단 좀 부족하지만은 전체적인 간단한 캐릭터 텍스처를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자잘한 영역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따로 뭐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 뭐 클론트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또 보완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다 완성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뭐 약간 지금 이런 뒤쪽 영역이 좀 남아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약간 라이트 돌린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 약간 피부톤 영역들 살짝 부드럽게 약간 오파시티 다운 시킨 다음에 살짝 조금 블렌딩을 좀 시켜주는 영역으로 해서 추가 보완을 또 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좀 빈 곳, 지금 빨간색 영역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에 조금 남아있다면은 지금 뭐 사람의 피부톤이라든지 여기 메탈 갑옷에 비슷한 톤으로 중간 부분 살짝 메꿀 수는 있긴 하겠죠. 한번 일단 텍스처된도 테스트할 겸 텍스처된 모드에서 저희들이 작업했던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 몇 장을 입력을 해서 여기 프롬프트는 레퍼런스 이미지 전사의 갑옷 스타일의 메탈 재질을 생성해줘 라고 하시고 지금 저희들은 똑같은 아케인의 스타일라이즈 텍스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처젠에서도 똑같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아케인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 PBR이 체크되어져 있다면은 뭐 PBR까지 필요 없고 뭐 심리스를 원하시면 심리스 체크하시는데 저는 둘 다 체크업한 상태에서 순수한 그냥 아케인 스타일의 메탈 재질 하나를 만들어서 조금 중간에 빈 곳들 한번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스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갑옷이라든지 필요한 영역의 스펙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당연히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메탈 느낌의 이미지 한 장이 생성이 됐는데 역시 지금 아케인의 스타일라이즈 스타일의 페인팅 된 듯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필레이 하나 만들어서 레드 대신에 빈 곳 약간만 메탈 재질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텍스처로 등록을 해서 베이지 컬러로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은 중간에 살짝 비슷한 컬러로 좀 메꿔졌죠. 자, 0.68 버전의 메인 업그레이드인 레퍼런스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캐릭터 한 마리의 텍스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좀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듬어 보시고 나머지 영역은 이제 사소한 업데이트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I 부분들은 지금 이전에는 여기 갤러리 윈도우가 상당히 깝깝했는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크게 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열었다 접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입력을 하시고 닫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오토 프롬프트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자동을 분석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데 일단은 기존에 사용했던 여기 나무 텍스처 이미지 한 장 입력을 하시고 오토 프롬프트 적용하시면은 이미지 분석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롬프트가 디테일할 때는 지금 이 룩의 프리셋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프롬프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룩을 좀 사용하고 싶다면은 프롬프트는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이용하시면 이 룩의 스타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프롬프트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나무 텍스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가 이렇게 꽤 나쁘지 않게 잘 생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고 반드시 생성된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0%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 이 버전에서 이 해당되는 구글의 나노 바나나 프로는 작동이 됐는데 리플리케이트 나노 바나나와 나노 바나나 프로가 호출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호출 영역을 좀 수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작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퍼런스는 잠시 전체적으로 리셋을 하시고 이제 초기에 이 정면샷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룩은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풍 약간 스타일로 설정해서 똑같이 전사 캐릭터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여기에 리플리케이트 나노 바나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도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스케치풍 말고 여기에 좀 다른 게 없을까요? 재미난 거. 영화풍의 스타일들도 일단은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필름 노아르 스타일로 전사 캐릭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용하는 재미가 있긴 한데 크레딧이 소모가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필름 노아르의 흑백 영화에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